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 원 부분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선생님은 대성마이맥 화학 송병국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2011학년도 수능 화학 원 할 텐데, 화학 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원의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화학 2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봤던 다른 과학 탐구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어려웠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모의 이제 집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성 내에서 하고 있는 그 통계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의 그 1등급 등급 컷이 높은 편이에요. 대략 한 47점에서 46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EBS에서 연계를 많이 했다고 이제 정부 정책상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던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고요.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전부 다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아버리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 텐데,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아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다시 말하면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가 화학 2 같은 경우에 19%짜리 문제들도 있었는데, 화학 1은 35%? 이 정도가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니까, 예년, 이번에 봤던 9월 평가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 정답률 낮은 문제가 20%대인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이 잘 본, 표준 점수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학 1을 여러분들이 좀 몇 개 틀려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원점수 기준으로는 화학 원이 제일 잘 봤어요. 지금 선생님한테 하나둘씩 학생들이 점수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죄다 하는 얘기야. 선생님 다 맞았어요. 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다 비슷한 그런 멘트들을 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하나 틀렸다 다 맞았다가 아주 잘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겸손하게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금속단원 공부를 하실 때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금속의 종류 및 특성, 그 다음에 합금의 종류 및 특성, 마지막으로 신소재 화합물들의 특성을 기억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합금의 종류 및 특성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첫 번째 화합물은 청동, 황동, 그 다음에 백동 이런 것들인데, 마지막에 관악기가 바로 황동이야. 강의할 때, 문제풀이 강의할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금관악기는 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라는 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금관악기는 가짜 금이야. 황동이야, 황동. 따라서 구리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하수처리 문제 6월 9월 평가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고, 파이널 강의에서 역시 다뤘던 문제들인데, 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가에서 대부분의 유기물질이 분해된다. 유기물질이 분해된 부분은 나에서 포기조에서 분해가 되니까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이용된다. 맞고요. 디귿, 다는 물리적 처리 과정이다. 다는 화학적 처리 과정이죠. 질문 하나 할게요. 나의 과정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호흡을 한다. 맞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 과정이, 그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그림 마이너스 40도의 얼음을 단시간당 일정한 열량으로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Q는 CMT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Y축이 온도이기 때문에 Y축은 CM분의 1 곱하기 X축인 시간이 바로 가한 열량이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비열 곱하기 질량에 반비례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비열이 클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겠습니다. 기억, 비열은 물이 얼음보다 크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죠. 자, X축이 5t 증가할 때 Y축이 100도 증가했다. 따라서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6t에서 물의 온도는, 자, 5t에서 10t로 갈 때 100도에서 0도로
100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1t당 20도씩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디귿, 한 분자당 평균 수소 결합수는 얼음일 때가 제일 많지. 따라서 디귿은 맞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푸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시험 문제를 볼 때는 풀었어야 돼.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이런 거였지. 쉬운 문제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엄청나게 빠르게 풀어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깊이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이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풀 때 이런 정도 이상의 속도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의 엔진과 촉매 변환기에 지나는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NO가 됐으니까 아마 A가 질소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CO가 산화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O를 촉매 변환기니까 CO를 CO2로 만들면서 NO를 다시 N2로 막 만드는 화학 반응이겠지. 그래서 기억. B는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 CO2 맞고요. 니은 가는 상온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온 고압 조건이고요. 디귿 나에서 산화하는 반응이란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림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그래프 그대로 선생님이 풀었던 개념 완성 강좌의 이 개념 예제에 있는 똑같은 그래프예요. 초전도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아니라 100켈빈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냉각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 놈을 할 때 액체 질소나 또는 이런 것도 공부했었지. 액체 질소보다 끓는 점이 더 낮은 경우에는 액체 질소가 아니라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시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5번 문제는 니은 보기도 그런 얘기 얘기했었고요. 자, 니은 보기 상온의 초전 현상이 아니라 100켈빈 이하이고요. 틀렸고요. 디귿 100켈빈 이상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 자, 요 문장 때문에 약간 헷갈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항이 증가하지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 그림이 태양 에너지지. 그런데 자, 보기를 읽어보시면 뭐 고갈될 염려가 없고 뭐 폐기물 발생이 매우 적다. 그런데 일조량이 적은 장말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라고 되겠고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또 뭐 곡물 에너지,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올 것이고 이게 최근 문제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번 9월 평가원 문제를 풀 때 그때 이후로 파이널 강의를 선생님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요 연소열이라든지 1g이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양에 대해서 푸는 개념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왔었는데 자, 풀어보시면 기억 연료의 저장은 경유가 CNG보다 쉽다. 연료의 저장이 쉽다가 바로 액화시키기 쉽다는 뜻이야. 그래서 연료 저장이 어려운 거 하나 꼽아봐라. 그럼 뭐였냐면 수소였어요. 수소. 왜? 수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매우 가벼운 수소는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가볍기 때문에 액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체로 들고 다니는 부피가 너무 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액화시키기 쉬운 게 저장이 쉬워서 기억 보기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니은 한 분자당 탄소수는 탄소수가 많으려면 분자량이 크고 끓는 점이 높지. 따라서 당연히 경유가 클 거고요. 단위 부피당 연소율은 자, 나왔네. 단위 부피당 연소율. 자, 킬로줄 퍼 밀리리터나 리터로 표시하는 게 단위 부피당 연소율인데 이 문제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니? 킬로줄 퍼 그램으로 표시된 요 값에다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곱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킬로줄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연소열이고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바로 밀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값을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2 곱하기 56, 0.8 곱하기 45에서 경유가 더 크다고 돼서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8번 문제 보자. 다음은 탄소화합물 A, B, C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앞에 벤젠고리에 CH3가 붙어있어서 조금 헷갈리지만 이건 사실 뭐야? 아닐린, 페놀, 그 다음에 톨루엔 이걸 나타내는 화합물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었지. 염기성인 것들은 원래 물에 잘 안 녹지만 산성인 HCl과 반응해서 중화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침전이 아닌 이상 물에 매우 잘 녹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라는 화합물은 염산이 잘 녹고요. B라는 화합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이 잘 녹고요. C는 어느 것에 잘 녹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에테일이라든지 핵산 같은 데 잘 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나와 다층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화합물은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수산화나트륨이기 때문에 얘는 A하고 B 화합물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건조 공기를 구성하는 주성분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질소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이 표는 처음 등장한 표야. 처음 등장한 표지만 이미 머릿속에서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인지 못 외우더라도 대략 1%, 이산화탄소 0.03%를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100으로 했을 때 얘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되네. 그지? 그래서 얘는 A라는 화합물이 바로 산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대략 10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화합물 바로 B가 아르곤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C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1번 A는 과자봉지의 충전 기체이다. 산소를 과자봉지의 충전 기체 사용하면 유통기간이 한 달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2번 B의 공기의 성분 중 기체 반응성이 가장 큰 기체는 B는 비활성 기체니까 틀렸고요. C는 연료전지는 틀렸고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4번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요 놈이 가장 분자량이 크지. 따라서 4번은 맞고요. 자, 5번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자, 5번 보시면 건조 공기 1리터에서 질소의 분자수하고 A의 분자수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요거잖아. 21%분의 78%가 이 값이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야? 그래,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이거지. 기본적인 개념은 외워라 했어. 기본적인 개념은 외워가지고 이것의 비율이 대략 우리 중학교 때는 4대 1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 틀려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78%다, 21%다. 따라서 이 값은 4보다는 작은 값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미리 개념 공부를 할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다음은 할로겐의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할로겐의 반응성은 매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난이도가 최근에 높지 않다 그랬어. 왜? 시험 문제가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할로겐은 전부 다 마이너스 1가. 분자량이 커질수록 반응성이 다 작아져. 그래서 문제를 할 때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풀 수도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NaX가 G2랑 반응했더니 요놈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왜? 이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걸로부터 반응성을 G2하고 X2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NaY에다가 G2를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반응을 안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2가 G2보다 반응성이 크고요.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Y2 1등, G2 2등, X2가 3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